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따질 때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증여재산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증여세를 낼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초연금법에서는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증여하는 경우야 그렇다 치더라도 잘 알지 못하고 기초연금 받으려고 섣부르게 증여했다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과 증여재산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GTV 리암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생일이 있는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25일 통장을 통해 입금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으로 구성되며 자세한 산정 방식은 위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전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올해 2022년 기준 선정 기준액인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매년 그의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수입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계산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준에 따라 복잡한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처분해서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데도 기초연금에서는 오랜 기간 본인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혹시나 모를 자녀 간 불화를 우려해 재산을 사전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소액도 출처가 다 확인되는 세상이다 보니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의 증여법상으로는 극히 정상적인 증여지만 기초연금법상으로는 아무리 증여세를 내고 투명하게 증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재산 축소 방지 조항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법의 재산 축소 방지 조항은 2011년 7월 1일 이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기초연금 계산에서 본인 소비분과 또 매월 자연 소비분을 합한 금액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차액을 명의와 관계없이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본인 소비분은 기초연금 신청자가 소비한 의료비, 교육비, 또 장례비, 의자료, 요양비 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정리해서 진짜로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이렇게 소비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자연 소비분만 인정되는데요. 자연 소비분이란 단어 그대로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가 매달 자연적으로 소비하는 생활비가 이 정도다라고 인정해서 매년 정액을 확정해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소비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2022년 월 자연 소비분은 단독가구 209만 7천원, 부부가구는 256만 원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검수 어르신 부부는 큰아들이 하는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지자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담보대출해서 사업에 보태라고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들과 함께 합가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9억 원이고 시가 표준액은 6억 원이었습니다. 현금 재산으로 은행 예금 7천만 원이 있고 수입으로는 남편분이 국민연금 70만 원과 아내분이 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하루 3시간씩 해서 월 30만 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함께 거주하게 된 작은아들 집은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시가 표준액이 8억 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먼저 증여하기 이전 기초연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70%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의 평가액이 하위 70%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을 말하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소득 인정액 금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은 남편분의 연금 70만 원과 아내분의 공공 일자리 소득 30만 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항목으로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아내분의 소득 30만 원은 공공 일자리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의 월 수입은 100만 원이지만 기초연금이 계산하는 소득 평가액은 7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일반 재산으로 시가표준액 6억 원의 아파트와 금융재산으로 예금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를 환산해보면 6억 원의 아파트는 지역별 세 그룹으로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은 대도시로 적용되어 1억 3,500만 원이 공제되고, 예금은 2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4억 6,500만 원과 예금 5천만 원에 환산율 4%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월 171만 6,700원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여기에 앞에서 계산한 국민연금 70만 원을 합하면 소득 인정액은 241만 6,700원으로 부부가구 288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현재 수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받지는 못하고 부부가액 20%와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적용받아서 실제 부부가 받는 금액은 월 41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증여 후 기초연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은 변동이 없어서 소득평가액은 70만 원으로 동일하고 재산은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므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사실 예금 7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서 재산을 계산할 때는 법령의 재산 축소 방지 조항에 따라 아들에게 증여한 6억 원을 일정 기간 동안 부모의 재산으로 봅니다. 아들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여전히 부모의 일반 재산으로 반영되게 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일반 재산은 증여재산 6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4억 6,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여기에 금융재산 7천만 원도 변동이 없으니 2천만 원을 공제한 5천만 원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계산에서는 재산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산정됩니다. 하지만 생활하기 위해 들어간 둘째 아들 집이 문제가 됩니다. 이를 혜택으로 보아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무료 임차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시가표준액의 0.78%를 반영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별 무료 임차소득은 표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의 경우 아들집이 8억 원이라 이에 대해 월 52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아파트는 증여했지만 이 부부의 기초연금 산정에서 재산이나 소득은 동일하고, 여기에 주거를 위해 들어간 아들집이 6억 원이 넘기 때문에 무료 임차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서 오히려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 171만 6,700원은 그대로 적용되고, 여기에 연금소득 70만 원에 무료 임차소득 52만 원이 더해지게 되면서 최종 소득 인정액이 293만 6,700원이 되었습니다.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88만 원을 넘게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자연소비분으로 매달 256만 원씩 증여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차감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자연소비분으로 차감되어 소진될 때까지의 기간과 또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고려해서 증여 시점을 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음대로 예상하고 계획해서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갑작스럽게 생긴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기초연금 수급으로 해 금융재산을 조금 줄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서든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증여란 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점점 올라가고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이제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연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리미리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미래 생활을 대비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증여재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